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 도서관을 설계하다 공공도서관 편, 공공도서관 자원 구축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미래 도서관을 설계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서관이 앞으로 많은 기술적 변혁기에도 맞이했고, 그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 문화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에 대한 얘기, 특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저 메타버스 세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도서관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자기 공간과 자기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까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크게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도서관은 어떻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래서 뭐 설계 어떻게 뭘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사고를 어떻게 가질 것이며,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그것의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오늘 할 자원 구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서와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우리의 서비스 대상,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한 조직과 집단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 자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커뮤니티 개발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 자원은 뭐지?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지식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까? 대한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파트, 도서관 자원 구축에 있어서 특히 오늘은 지식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식 자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냥 도서관 자원을 얘기합니다. 도서관 하면 책을 연상하듯이 일단 제일 기본 개념은 책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지식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하지에 대한 얘기.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할 때 이 지식 자원들의 형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제가 책이라고 말하는 것도 일반화시켜서 하는 얘기이고, 이 책이라는 것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이지, 형식을 따지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책을 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책이라는 매체를 우리가 구입이라는 형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 포함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또 우리가 도서관을 설계할 때, 물적 공간을 확보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장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장사들이 거의 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물론 그거는 이제 투입되어진 재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웬만한 지역,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미 도서관 자원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물론 출판계 역시 출판 자원을 생산해내는 작업들이 양적 증가가 줄지는 않았지만 양적 증가의 폭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상당 부분은 그것이 아날로그 형식의 자원에서 디지털 형식의 자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잡아들인 것이 뭐냐면, 그동안 아날로그 시절에 가졌던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들, 다양한 형식의 지식 자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형태는 디지털 자원이라 이런 거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고 명명했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책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좁은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드는 것이어서, 도서관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지식 자원이 책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하면서 책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자신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를 추론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표현의 방식은 우리가 그는 이제 미래성을 놓고 봤을 때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노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시, 운율 같은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산문 같은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많이 세분화시킨 논문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이 우리가 표출하고 싶은 지식을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것을 표현하는 이제 매체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한다면 그 매체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종이에 기록하는 작업이 제일 1차적으로 나왔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담아내기 쉬운 것이 형상이거든요. 그래픽,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를 담아내는 작업은 의사 전달에 상당히 제한되어지죠. 정확한 의사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손짓, 발짓, 그리고 이런 괴성 같은 그냥 단순한 소리로 전달했다면 점점 이것이 사회가 발전해지고 군집이 생기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이 생긴 것이 소위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언어로 소통이 자리매김하면서 기록 매체가 발명되어지고 그 기록 매체를 통해서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식 전달 체계가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수십 세기를 쭉 오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소리,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 전달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반을 만들기도 하고 필름을 제작해서 영상을 담아내기도 하고 그것이 흑백에서 칼라로 이 영상 매체가 소리 매체를 집어넣고 소리를 얼마만큼 다양하게 소화하는 데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소리를 담는 방법과 심지어 영상조차도 입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런 매체의 발전과 종이 매체의 발전이 거의 어쩌다고 할까요? 점점 종이 매체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 갖는 영역이 종이에서 어떻게 보면 텍스트에서 그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쪽으로 건너가고 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텍스트를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텍스트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해력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어휘와 관련된 얘기, 문자에 대한 얘기, 의사전달 방법에 관련된 얘기, 편집에 관련된 얘기, 그 속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진이라든가 그래픽 이미지를 집어넣는, 그림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것도 모자라서 소리를 입히려고 하는 노력, 책을 폈을 때 입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주인공이고 주연이고 나머지 다 조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불편한 게 텍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라든가 소리는 우리의 활동 영역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체 발전 속도가 늦다 보니까 처음에 정확했던 매체에 텍스트 매체가 차지했던 비중이 커진 것이고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텍스트를 중시하지만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도 그 텍스트 매체를 잘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값싸고 제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을 출판하는 것이 영상을 만들거나 음성을 집혀서 내보낸 것보다 훨씬 더 수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책을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매체조차도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버거운 작업이었지만 그나마 그 상대적으로 쉬웠던 작업이 점차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갔니 하면은 책을 쓰기보다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다는 것.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 친구들은 글을 써서 전달하기보다는 바로 이미지화시키고 영상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문자조차도 의미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아니면 문자가 또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지식 자원은 어떤 형상이어야 할까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도서관이 자원을 구축한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식 자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했는데 지식 자원 또는 향토 자원, 기록 자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지식과 조금 다른 맥락에서 또 하나의 그 기록 자원을 얘기하고 하나로서는 박물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즘 우리가 라키비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을 합쳐서 라키비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세계가 통합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매체의 성향이 이미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박물관을 구성할 때도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놓을까 하고 수장고를 얼마나 크게 갖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쌓아두어야 그것을
전시하는 서비스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홀로그래픽 아니면 디지털 거의 그런 자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까지 가능합니까? 유로피아나라는 서비스는 유럽에 있는 많은 박물관들이 소장했던 박물류들을 디지타이징해서 그것을 서비스하는 공간입니다. 실제 그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원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장점은 뭘까요? 일단 시간에 구애받지 않죠. 그 자원을 감상하는 과정에 다양한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죠.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보여주는 쪽지나 포스터 그리고 제공한 책자를 넘어서서 쌍방향 소통도 가능한 구조를 갖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이 박물관을 방문한 목적이 뭘까가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스러운 내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도서관도 그럴 것이고 아카이브는 더더욱 말할 여지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원래는 하나였었던 것이 아마 초기에 도서관에 가졌던 자원들의 상당 부분이 아카이브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 자원을 생산하고 소통하는 구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생산했고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것들을 공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작업이 꼭 해서라도 생산해야겠어 하는 것들은 자기 프로퍼티, 자기 지식, 자산에 관련된 얘기, 자기 부와 관련된 얘기, 자기 권력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초기의 도서관들은 왕정도서관 중심에 그 왕정도서관은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문서, 법률문서, 종교문서, 그리고 자산, 법률, 그 부동산, 자산, 동산에 대한 그 자산 문서들 그런 것들이 기반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지식 자원들이 회자들 그 구전으로 전달되던 것들 하나하나 담아내기 시작하고 담아낸 것들을 소장하기 시작했고 아마 도서관이 그렇게 해서 아카이브와 우리가 말하는 지식 자원들이 함께 성장했을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 박물류도 특별히 다르게 취급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과거 도서관들이 가졌던 그 자원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침략, 약탈을 통해서 획득한 노획한 물건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애써 구분짓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리 차원에서 박물류와 소위 말하는 그 텍스트 중심의 기록물들이 따로 분리되었고 기록물들 중에서도 좀 보존 또는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는 기록들을 따로 관리하는 체제가 되면서 지금의 그런 세 가지 체제로 성장했는데 이게 다시 하나가 된다 한다면은 굳이 락키비움이라는 말을 가질 것 없이 전통적인 도서관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도서관 하면 책 하던 생각에서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한다면 도서관은 모든 지식 자원이 소통되어지는 공간이야. 그런 지식 자원들이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식 자원들이 쌓이는 공간이라면 이곳의 역할은 그 지역 문화에 대한 보존이 중심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자기 지역의 계승을 위한 리터러시가 중심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래 도서관의 모습에 특히 공공도서관의 모습은 리터러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지식자원, 소위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들을 축약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책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그 보수적 의미에서 책이 갖고 있는 소위 텍스트가 갖고 있는 문자로 전달하고자 하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문자로서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문학류, 사회과학류, 사람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미래의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의 얘기들은 텍스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고 이미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상력은 제한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행기 한번 그려보자라고 말하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거의 99.99%가 비행기 모습이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비행기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제 요구를 얘기하고 하늘을 날고 한 얘기를 하면은 아마 초기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그 다양한 형식들이 설명되어지겠죠.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은 안 할 겁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봤을 것이고 날아다니는 다람쥐도 봤을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술이 발전하듯이 그 다양성과 더불어서 상상력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제일 좋다. 그리고 텍스트, 어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매체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전달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 중심의 소위 말하는 책이라는 것이 갖는 장르, 영역, 지금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도 여지껏 그렇게 책을 만들었잖아 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술적 한계가 극복되어지면서 나오는 것들은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라면, 앞으로 도서관이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자원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소리라든가 영상이라든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얘기들. 같은 여행서를 쓴다 하더라도 여행사가 그 여행책이 그것을 방문한 어떤 현장을 보여주고 그 현장의 어떤 사건들을 드러내주는 그런 사실을 묘사하는 여행 안내서라면, 그는 소리라든가 영상이 훨씬 더 유효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거라면 그들의 어떤 감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들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책자가 갖는 효과도 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매체는 지금 제가 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또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축되어진, 아마 SNS가 미래 지향형으로 가는, 또는 메타버스라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는 소리, 텍스트,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지 얼버무려지고 섞여서 나름대로 자기 가치를 만들어가는 행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집하는 매체가, 또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매체들이 디지털 매체인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단지 그 디지털 매체들을 어떻게 보여주지 했을 때 그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 어떤 기반에서 작동하는가. 지금 또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단품으로 하나씩 우리가 화면을 보는 정도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 안에서도 제대로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과 같은 역할을 잘 못해주죠. 책이라면 이게 기승전결도 있고 어떻게 나열되는 텍스트 목차도 있고 전개했던 방식의 구조화 작업이 있는데, 유튜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냥 하나하나 낱개를 전달해주는 3D처럼 쭉 앞으로만 나가는, 이것이 연동되어지고 피드백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트 인용되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이 없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리만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들도 첨삭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미래 도서관은 일단 그 플랫폼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플랫폼은 우리가 앞파트에서도 얘기했듯이 커뮤니티 중심의 플랫폼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커뮤니티 중심의 플랫폼들이 지식 자원을 우리 것이야가 아니라 지식 자원을 큰 풀 속에서, 요즘 말하는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설정해도 별 다름이 없는 큰 풀 속에서 그 많은 지식 자원들을 어떻게 엮어서 큐레이션하고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어떤 특정된 집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그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오늘 지식자원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지식자원 얘기보다는 다음에 할 얘기 좀 보편화시켜서 일반적인 총론처럼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큰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 플랫폼에 대한 얘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설계하다의 지식자원, 자원 구축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 특히 일반화된 보편적인 자원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원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자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설계할 것인가, 그 플랫폼이 어떤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원을 생산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